네, 국회 얘기를 하면서 처리, 통과 이런 단어를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그리고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포함해서 파병 동의안도 포함돼서 1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민식군의 부모님의 울음을 몇 번을 보고 나서야 결국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날 필리버스터로 199가지 법안을 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민식인지 만식인지 이런 그 비아냥 섞인 얘기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나갔던 것이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만시지탄이지만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어저께 그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것이 부결되면서 또다시 이제 공전을 거듭하는데 오늘 안에 예산안이 2020년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이 진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제 내 탓들을 많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20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번 그 국회가 최악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경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신. 그러니까 나쁜 경쟁인 것 같아요. 예. 이번 국회가 더 좋은 국회였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분들이 그럼 우린 더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는 한국당이 199건을 다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니라 그 민생 법안과 협의 없이 올라간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 원내대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이 된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 분리가 끝까지 오늘 밤까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이 행정부와 달리 행정부는 독임제 혼자 결재하면 되는 거지만 국회 정치는 협의의 정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협의의 묘미를 살려서 잘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내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게 될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권력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는 그 법안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민생 법안들,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법안도 다 원활하게 처리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스포츠를 보더라도 야구든 축구든 간에 여하튼 이번 게임이 실패하고 이제 지는 분위기면은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마무리를 잘해야 다음 경기를 또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20대 국회 아직 남은 시간이 제법 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이었는데 예산안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단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과연 오늘 치러낼 수 있을지 1시간 만에 답을 찾지 못하고 정회됐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이제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한참 설전을 펼쳤는데 근본 없는 4+1, 513조 넘는 예산안 강행 통과 여기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당리당략 의해 국회 운영타는 안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문을 여는 날이 많지는 않은데 문을 열 때마다 참 당혹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본회의를 열게 된 그런 합의 이전에는 다들 잘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왜 오늘 와서 이러느냐라고 취재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당이 의장이나 자세요라고 야유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정부 원안에서 한국당은 4조 삭감을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남북경협 일자리 에너지 등 예산 쓸 곳이 많다. 감액 이견의 해소가 어려웠다. 4조냐 1조 몇 천억이냐 또 얘기가 있었고 오늘 하루에 과연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일단 그 여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다루기로 되어 있는 기구를 통해서 예산안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고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당을 대표한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국회에 정부안을 처리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전혀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받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513조를 다루고 있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에요.
그러면은 심대하게 국회가 해야 되는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법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정말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회에서 그 업무를 부여받은 기구를 통해서 정당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야 합의가 안 됐죠. 오늘 새벽 아침까지 안 됐던 겁니다. 아까 순삭감액을 6조로 자유한국당 주장한 거고요. 우리는 4+1에서 얘기한 거는 1조 3천억 원을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법을 얘기하시는데 그 법을 얘기하려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을 막기 위해서 했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부터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회법 95조 1항에 따르면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 50명이 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안 수정에 대한 동의 권한 역시 헌법 제57조에 적법한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이 예산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4+1, 5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법 얘기하는데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선진화법 위반돼서 60명이 고발되어 있는데 검찰 믿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걸 믿고 자유한국당은 법을 고치겠다. 선진화법도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조사가 중단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없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어기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서 정기국회 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의총에 갔는데 의총에서 부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의 그다음에 신뢰가 다 깨졌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4+1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제가 국회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임위를 통과할 때 원천적으로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국회법을 어겨서까지 사보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얘기하자면 전학 가기 싫다고 하는데 전학 보내고 거기 새 학생 받은 것처럼 해서 패스트트랙에 원천적으로 법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긋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나 예산결산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을 배정하는 이유는 거기를 통해서 국회안이 올라가고 그 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다른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이라는 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국회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거 자체를 국회 안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수정안 거는 다른 트랙이다. 그래서 국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한 예결위에 따라서 국민들의 예산 심의를 잘 했으면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한국당이 깎자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2017년까지 400조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500조대 슈퍼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깎자고 하는 부분에는 남북 경협 예산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삭감하자라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사보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짧게 듣겠어요. 남은 질문이 많아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혼선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사보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위법 여부를 판단이 안 났죠. 아니요. 나 있죠.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이 조사를 다 받았고요. 정기국회 안에서 사보임을 하는 경우는 불법성이 있지만 다른 국회, 임시국회나 또 다른 국회가 소집돼서 사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이 이미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 경협 예산만 깎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 예산도 깎자고 한 겁니다. 자, 남은 질문이 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두 분을 처음 모셨는데 진척이 잘 안 되네요. 자, 예산안 협상을 다시 하자. 여야 원내대표들. 본회의가 다시 언제 속개가 될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파국을 막을 길이 분명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있을 텐데 김재원 정책위의장 얘기를 앞서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예결위원장을 겸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선출이 되면서 4+1 예산안 올리면은 재정 도둑질한 불법 예산 처리다. 근본적으로 이제 한국당이 보고 있는 것은 4+1은 위법한 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6탄 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충돌, 법적인 책임을 지금 소환 조사를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본인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육탄 저지가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나올까 봐 이제 우려가 되는 의원들 거죠. 중에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선진화법 위반의 문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발언은 경위권 발동되면 바로 네. 끌려나가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또 검찰이 봐줄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들은 사실 그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감싸주는 상황에 뒤로 좀 숨고 싶은 마음도 있는 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법적인 위반 사항이 예.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한 부분이라 예.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의원들 중에 몸싸움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협의 처리,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정한 그 공식 기구를 통한 협의 처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예.